오늘의 여행은 퇴직자들이 경험할 만한 주변의 안타까운 소식들입니다. 인생의 분노와 눈물이 교차하는 순간들이 많지만 결국 따뜻한 교훈을 남기는 인생 사연 여행.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힘이 되는 사연들이 많아집니다. 당신들 당장 나가지 않으면 싹 다 때려 부숴버릴 거야. 좋은 말로 할 때 나가는 게 손해 덜 보고 나가는 거야. 어디서 건물주한테 삥을 뜯으려고 개수작이야. 권리금? 시설비? 참 어이가 없네. 그걸 지금 나한테 보상해달라고. 두 눈 똑바로 뜨고 대들고 노려보는 거야? 그 돈을 나한테 줬던 거야? 이삽이라도 건지려고 하면 내 말 듣는 게 좋아. 세상이 다 그래. 법이 다 그러는 거니까 나한테 원망하지 마. 나는 법대로 하는 거니까. 나는 잘못이 없다고.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나처럼 건물주가 되시던가. 찌질하게 나한테 징징대지 마시고. 알아들었어? 나는 그날 세상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날이었다. 아침마다 들리는 알람 소리는 여전히 나를 깨운다. 눈을 뜨면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햇살이 방안을 따뜻하게 덮고 그 빛 사이로 아내가 부엌에서 내 이름을 부른다. 여보, 밥 식겠어요. 빨리 나오세요. 그 목소리엔 늘 다정함이 묻어 있다.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국, 갓 부친 달걀말이,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김치가 가지런히 놓여 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제일 평화롭다. 아이들이 준비하는 발소리, 모든 게 익숙하고 편안하다. 아빠, 오늘 출근 몇 시예요? 아들의 목소리다. 언제 저렇게 훌쩍 커버렸는지, 언제부턴가 아들은 내 어깨만큼 커 있었다. 딸은 아침마다 분주하게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고 립밤을 바르고 가방을 챙기며 부산을 떤다. 그렇게 아침이 흘러간다. 나는 출근길 버스를 타며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을 바라본다. 햇살에 반짝이는 가로수잎. 도시의 소음 속에도 어딘가 따뜻한 리듬이 있다. 회사에 도착하면 늘 그렇듯 컴퓨터를 켜고 커피 한 잔을 내린다. 그저 다른 날과 다를 것 없는 평범한 하루.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내 인생이 전부 담겨 있다. 점심시간, 동료들과의 소소한 대화는 항상 즐겁다. 오늘 반찬은 또 김치찌개야. 그래도 내가 만든 것보다는 맛있을 것 같아. 서로의 얼굴을 보며 웃음소리가 오간다. 그 웃음이 오늘 하루를 버티게 한다. 퇴근길, 해가 기울고 노을이 번진 하늘을 보며 나는 늘 같은 길을 걸었다. 그 길 끝엔 언제나 불이 켜진 우리 집이 있었다. 문을 열면 아내의 웃는 얼굴. 여보, 오늘 힘들었죠? 그 한마디가 모든 피로를 씻어냈다. 저녁 때가 되면 딸은 학교 얘기를 쏟아내고 아들은 친구들과의 이야기를 자랑처럼 늘어놓지만 나는 형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듣는다. 사실 다 기억나지 않아도 그들이 나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게 그저 고마웠다. 크게 가진 것도 없지만 서로를 걱정하고 웃고 쉬고 있는 평화로운 이 시간.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 이 평범한 하루가 어쩌면 가장 그리운 시간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문득 든다. 어느새 달력이 얇아지고 매일 똑같던 출근길 버스 안에서 바라보던 아침 햇살도 이상하게 그날따라 더 따뜻하게 느껴졌다. 퇴직이 다가올수록 시간은 느리게 흐르고 마음 한켠엔 자꾸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익숙한 일상이 이별을 준비하는 듯 나는 조용히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속으로 말했다. 수고했다. 참 오래 버텼다. 그리고 드디어 퇴직의 그날이 왔다. 작은 송별회 자리에서 동료들이 웃으며
케이크를 자르고 이제 진짜 푹 쉬시면서 여행 다니세요. 하며 나에게 위로의 말을 한다. 나는 웃어 넘겼지만 마음은 묘하게 공허했다. 오랫동안 서 있던 자리를 떠난다는 건 기쁨보단 낯설미였다. 퇴근길 집으로 돌아오자 아내가 현관문을 활짝 열고 여보, 수고했어요 하며 작은 꽃다발을 내민다.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났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그리고 동시에 이제부터가 새로운 시작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 퇴직 후 첫 아침, 첫 알람 소리,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고 아내의 커피 향이 방안을 채웠다. 여보, 오늘 어디 갈 데 있어요? 글쎄, 아무 데도 갈 데가 없는데. 어이없는 듯 둘 다 웃었다. 아침을 먹고 서서히 한가롭게 공원을 걸었다. 나무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 그리고 내 옆에서 미소 짓는 아내. 여보, 이런 게 행복인가 봐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퇴직 전엔 시간에 쫓기며 살았고 늘 해야 할 일이 많아 누군가의 눈치를 봐야 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아무도 나를 재촉하지 않고 시계의 초침도 내 마음대로 흘러간다. 그 평화로움이 참 좋았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고요함이 조금씩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급할 게 없고 점심때가 되어도 딱히 할 일이 없다. 처음엔 여유라 생각했지만 어느새 나는 느릿한 공허함 속에 빠져 있었다. 이렇게 계속 지내도 되는 걸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아내는 그런 내 표정을 눈치챘는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여보, 집에만 있으니까 몸이 더 피곤한 것 같지요. 그러게요. 슬슬 뭘 좀 해야 하나 싶은데. 그날 밤 둘이 거실에 앉아 조용히 차를 마셨다. 당신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돈 많이 벌 수 있는 일. 아내는 잠시 생각하다가 웃으며 말했다. 나는 사람들 만나는 게 좋아요. 손님 맞이하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고. 그 말 속에 묘한 설렘이 있었다. 그래요. 나도 요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만 지내면 금방 늙을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 뭐라도 해봐요. 아내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우리는 퇴직금 일부를 어떻게 쓸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평생을 직장 다니는 일만 하다 다른 일을 한다는 게 두렵기도 했다. 카페, 작은 식당, 문구점, 꽃집, 무엇을 하든 이제는 누군가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 되는 거였다. 아내가 내 손을 꼭 잡으며 여보, 우리가 뭘 하든 직접 지은 대박 날 수 있는 간판 이름을 지어봐요. 그 말에 마음이 뭉클했다. 우리가 직접 지은 간판 이름으로 무언가를 해볼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 한켠이 뜨겁게 뛰었다. 창문 밖에서 봄바람이 불었고 나는 천천히 미소 지으며 앞으로 행복할 우리의 미래를 그려보았다. 퇴직 후의 일상이 길어지고 있었다. 아침이면 햇살이 따뜻했지만 어느새 그 따뜻함이 공허하게 느껴졌다. 시간은 느릿했고 마음은 점점 비워지는 것 같았다. 그 모습을 자녀들은 누구보다 먼저 알아챘는지 아들은 어느 저녁 식사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아빠, 요즘 생활하시기 무료하시죠? 나는 웃으며 그러게 심심하긴 한데 이제 천천히 움직여 봐야지. 딸이 옆에서 덧붙였다. 두 분이서 소꿉놀이라도 해보세요. 재밌을 것 같아요. 아내가 물었다. 근데 뭘 하라는 거야? 아들은 요즘 치킨집 괜찮아요. 직장 근처에도 많고 퇴근하고 치맥 최고예요.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딸이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그러게요. 치킨은 애열은 없이 모두 좋아해서 실패 확률도 적을 것 같아요. 아내는 잠시 미소를 지으며 우리 같은 사람이 그런 걸 할 수 있을까? 평생 회사에서 일만 해온 인생.
그건 전혀 새로운 세계였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다. 여보, 당신은 어때요? 아내는 잠시 생각하다가 무섭기도 한데 해보고는 싶어요.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 말에 내 마음도 조금 흔들렸다. 그날 이후 우리는 치킨집을 한다면 어떤 가게가 좋을까 고민하기 시작했다. 1년 동안 프랜차이즈를 알아보기도 하고 치킨집 사장님께 노하우를 전수받기도 했다. 치킨 만들기에 익숙하던 때 아내와 동네 상권을 돌아보기로 했다. 큰 길가에 있는 길모퉁이에 큰 점포 하나를 둘이서 한참 바라봤다. 낡은 간판이 걸려 있었지만 햇살이 닿는 위치가 좋았다. 아내가 나를 지그시 바라보며 여보, 여기가 왠지 마음이 가요. 나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여기가 우리 첫 가게가 되면 좋겠네. 나도 마음에 들어. 집에 돌아와 밤새 노트에 필기를 하며 필요한 물건들을 적고 견적을 계산했다. 냉장고, 튀김기, 테이블, 의자, 간판. 퇴직으로 받은 피 같은 돈이 들어가는 거라 생각하니 견적서 하나하나가 소중하게 느껴졌다. 아내는 옆에서 가게 이름을 고민했다. 당신 이름이랑 내 이름 한 글자씩 섞어서 리수치킨 맥주 어때요? 나는 아내의 행복한 표정에 웃음을 지어 보였다. 그래, 대박, 기운이 오네요. 좋아요. 서툴지만 우리만의 가게가 점점 그려지기 시작했다. 며칠 후 계약을 마치고 가게 열쇠를 손에 쥐던 날, 내 손이 떨렸다. 처음으로 내 가게의 문을 열게 된 순간이었다. 가게를 꾸미는 일은 설렘 그 자체였다. 벽지를 고르고 조명을 달고 냉장고 자리를 잡았다. 작은 TV 하나를 달고 메뉴판을 직접 만들었다. 아내는 테이블 위에 꽃병을 올리고 나는 외관의 먼지를 닦았다. 밤이 늦도록 일했지만 피곤하지 않았고 하나하나 손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마치 젊은 시절처럼 두근거렸다. 아들은 퇴근 후 가게에 들러 아빠, 드디어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할 때시네요. 딸도 가게 사진을 찍으며 말했다. 엄마, 인테리어 분위기 너무 잘하셨네요. 가게 안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그 웃음이 기름 냄새보다 더 진하게 퍼졌다. 간판을 달던 날, 간판 불빛이 처음으로 켜졌고 붉은빛 네온사인에 글자가 반짝였다. 리순의 치킨 맥주. 그 불빛이 벽에 비춰질 때 나는 숨을 내쉬었고 드디어 우리가 만든 가게가 세상의 불을 밝히는구나. 그날 밤 문을 닫기 전 우리는 의자에 앉아 가게를 바라봤다. 텅 빈 테이블 위에 남은 불빛이 따뜻했다. 아내는 여보, 우리 초심을 잃지 말고 열심히 해요. 그래, 오늘은 우리 인생의 두 번째 첫날이야. 창밖에는 봄바람이 불고 유리창 너머로 가로등 불빛이 흔들렸고 우리의 마음도 그 빛처럼 잔잔히 떨리고 있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건 설렘이었다. 평생을 버티며 살아온 우리에게 이 순간만큼은 꿈이 되살아나는 시간이었다. 나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아내는 조용히 웃으며 이제부터 우리 진짜 시작이에요. 열심히 해봐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리고 천천히 중얼거렸다. 그래, 이제 정말 내 인생 이막이 시작되는구나. 드디어 가게 문을 여는 첫날이었다. 간판 불빛이 따뜻하게 빛나고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기름 냄새와 맥주 거품 냄새가 뒤섞이며 마음이 설렜다. 아내는 주방을 정리하고 나는 테이블의 의자 각도를 맞추며 손님만 오기를 기다렸다. 몇 시간이 지나자 드디어 문이 열리고 첫 손님이 들어왔다. 2명의 젊은 직장인이었다. 어서 오세요. 반가운 마음에 큰 소리로 인사를 건넸다. 서툰 손놀림으로 메뉴판을 내밀며 웃었다. 아내는 주방에서 치킨을 튀기고 나는 맥주를 따랐다. 기름이 튀는 소리, 맥주가 넘치는 소리, 그 모든 게 음악처럼 들렸다.
설레였던 오픈날이 지나고 둘째 날부터 손님의 발길이 뜸했다. 문을 열고 기다려도 발걸음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고 시계 초침 소리만 유리벽에 울렸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닭을 다듬었고 나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지만 반짝이는 우리의 간판 불빛이 오히려 유난히 쓸쓸해 보였다. 셋째 날엔 실수가 이어졌다. 배달 주문이 들어왔지만 주소를 잘못 적었고 기름이 튀어 손등이 데이기도 했다. 아내는 미안하다고 손수건을 건네며 여보, 괜찮아요? 걱정했지만 나는 행복한 웃음을 지어 보이며 다 처음엔 그래요 라고 말했다. 밤마다 정산표를 보며 한숨이 늘었고 수입보다 지출이 많았다. 그때 아내가 옆에 와서 내 어깨에 손을 얹으며 여보, 첫 술에 배부르지 않아요. 조금 더 열심히 해봅시다. 그 말에 나는 눈을 감고 마음이 무거워졌다. 하루는 손님이 가게를 꽉 채웠다. 퇴근길 직장인들이 몰려왔고 우리는 정신없이 움직였다. 치킨이 타고 맥주가 넘쳤지만 그때만큼은 행복했다. 손님들이 웃으며 사장님 또 올게요. 그때는 더 잘해주세요. 그 말 한마디가 온몸에 힘을 불어넣었다. 하지만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앉았을 때 다리는 저리고 손은 떨렸고 말 한마디 못할 정도의 피로가 몰려왔다. 아내는 의자에 기대어 조용히 말했다. 여보, 오늘 정말 정신없이 힘들었죠. 나는 웃으며 그래도 기분은 좋아요. 세상에 쉬운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만든 음식으로 누군가 웃으면서 행복해 한다는 게 참 신기하네요. 아내는 미소를 지으며 그래요. 우리 이제 진짜 사장님이 된 거네요. 우리는 몸도 마음도 힘들었지만 정말 행복했던 하루였다. 며칠 후 비가 내리던 저녁이었다. 가게 안에는 손님이 한 명도 없었고 비소리만 천천히 지붕을 두드렸다. 나는 조용히 치킨을 튀기며 말했다. 비소리와 치킨 튀기는 소리가 참 좋네요. 마음이 차분해져요. 아내는 커튼을 걷으며 창밖을 바라봤다. 비에 젖은 거리 불빛이 반짝였다. 아내는 여보, 이런 날엔 손님이 없어도 괜찮아요. 둘이 이렇게 듣고 있으면 그것도 나쁘지 않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요, 오늘은 비소리 값으로 마감하죠. 밤이 깊어 문을 닫고 불을 끄자 가게 안이 고요해졌다. 기름 냄새와 맥주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아내가 내 손을 잡으며 여보, 고맙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든든해. 나도 그래요. 당신 덕분에 버틸 수 있어요. 우리는 잠시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비록 가게 운영이 서툴지만 우리 인생의 또 다른 시작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내일도 힘들겠지만 또다시 행복한 마음으로 문을 열 것이다. 아내가 내 옆에서 잔잔히 웃으며 여보, 내일은 꼭 손님이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나는 천천히 대답했다. 그래요. 한 명만 와도 괜찮아요. 우린 또 그 손님에게 마음을 다할 거니까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다. 가게 문 앞 화분에서 새싹이 돋아나고 지난 몇 달간의 추위가 거짓말처럼 녹아내렸다. 하지만 그 봄이 오기까지 우리는 수많은 밤을 버텨야 했다. 손님이 없던 날도 항상 둘이서 가게 불을 켜고 조용히 테이블을 닦았다. 기름 냄새가 배어있는 천을 짜내며 아내가 말했다. 여보, 그래도 언젠간 좋아질 날이 있을 거예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래요. 진심으로 하면 언젠간 알아봐 주겠죠. 그날 이후 우리는 조금 더 부지런해졌다. 아침마다 가게 문을 열기 전 닭을 손질하고 신선한 재료를 직접 시장에서 골랐다. 양념장은 매일 새로 만들었고 조금의 차이지만 손님이 먼저 하셨다. 그 미묘한 변화가 우리의 하루를 다시 뜨겁게 했다. 어느 날 몇 번 오셨던 손님이 가게 문을 열자마자 들어와 사장님, 지난번 치킨 진짜 맛있었어요. 그 말 한마디에 온몸이 전율했고
아내는 그 손님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더 맛있게 해드릴게요. 그날의 치킨은 평소보다 바삭했고 맥주 거품은 유난히 부드러웠다. 그 손님은 친구들을 데려왔다. 하루, 이틀, 그리고 일주일. 가게의 의자들이 조금씩 채워졌다. 웃음소리가 들리고 잔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고 기름이 튀는 소리와 섞여 그 소리들은 음악 같았다. 인터넷에 사진을 올린 손님도 있었다. 이 집 치킨 진짜 맛있어요. 사장님이 너무 친절해요. 짧은 한 줄이었지만 그 한 줄이 세상을 움직였고 그날 이후 처음 보는 손님들이 가게 분위기를 활기차게 만들었다. 테이블마다 이야기가 피어나고 우린 그 이야기 속에서 다시 살아났다. 어느 날 저녁 가게가 거의 꽉 찼다. 나는 주방에서 치킨을 튀기며 기름 위로 떠오르는 닭을 보았다. 그 노릇노릇한 색이 마치 우리의 지난 시간 같았다. 아내는 홀을 오가면서 손님들에게 웃으며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그 목소리에 즐거움과 힘이 실려 있었다. 그날 매출을 정산하던 밤, 우린 믿기지 않는 숫자를 바라보았다. 아내는 놀란 듯 여보, 이거 진짜예요. 나는 웃으며 그래요. 우리에게도 이런 날이 있네요. 그 순간 두 사람의 눈가에 눈물이 번졌다. 시간이 흐를수록 가게는 동네의 작은 쉼터가 되었다. 직장인들은 퇴근 후 들렀고 가족들은 주말마다 찾아왔다. 가게 안에는 늘 따뜻한 냄새와 웃음소리가 가득했고 치킨 냄새, 맥주 냄새, 사람들의 웃음소리, 그 모든 게 우리 인생의 새로운 음악이었다. 어느 날 단골 손님이 조용히 말했다. 사장님, 여긴 치킨도 맛있고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자꾸 오게 된다니까요. 그 말에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이며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가 가슴 깊이 박혔다. 밤이 되어 가게 불을 끄며 우린 나란히 앉아 테이블을 바라봤다. 불빛은 꺼졌지만 마음속 불은 여전히 따뜻하게 타올랐다. 여보, 우리가 손님들한테 덕을 많이 보내요. 그래요. 그냥 버티다 보니 손님들이 알아봐 주시네요. 밖에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고 창문 너머로 간판 불빛이 반짝였다. 이순의 치킨 맥주, 그 글자가 빗물에 흔들렸다. 하지만 그 빛은 흐려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깊고 더 단단해 보였다. 나는 조용히 속삭이며 여보, 이제 우리 진짜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아내는 그래요. 이제야 진짜 우리 삶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 말에 나는 미소 지으며 마음속으로 말했다. 그래, 이 길이 내 인생의 정답일 수 있겠구나. 내 마음속 열정은 그 누구보다 불타오르고 있었다. 봄바람이 따뜻하게 불던 어느 날, 가게 앞 벚꽃잎이 천천히 흩날리며 거리를 물들였다. 하루 영업을 마치고 의자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을 때 아들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얼굴엔 설렘이 번져 있었고 그 표정은 오랜만에 보는 밝음이었다. 아빠, 엄마, 잠깐 이야기 좀 해요. 아내가 물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다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 결혼하려고요. 그 한마디에 공기가 멈춘 듯 조용해졌다. 나는 잔을 내려놓고 아내를 바라보며 천천히 물었다. 그래, 정말이야?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네, 3년 동안 만나온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라 생각돼요. 아내의 눈가가 금세 젖었다. 깊은데 마음 한켠이 시렸다. 그래, 잘됐다. 우리 아들 드디어 장가가는구나. 아내는 웃으며 정말 축하한다. 어떤 아이니? 아들은 부끄럽게 웃으며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엄마도 좋아하실 거예요. 그날 밤 가게 문을 닫은 후 우리는 오랜만에 긴 이야기를 나눴다. 여보, 우리 아들이 결혼하고 싶다고 하네요. 그래요. 세월 참 빠르네요. 아내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가가 반짝였다.
기쁨과 함께 알 수 없는 허전함이 밀려왔다. 며칠 뒤 아들은 여자친구를 데리고 가게에 왔다. 단정한 옷차림에 밝은 눈을 가진 아이였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또렷했고 아내는 반갑게 맞으며 손을 잡았다. 정말 예쁘고 마음이 따뜻해 보이네요. 아들은 그 모습을 보며 안도한 듯 웃었다. 그 후 결혼 날짜를 얘기하고 예식장을 알아보며 아들은 분주히 움직였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늦게까지 가게 정리를 마치고 있을 때 아들이 다시 문을 열고 들어왔다. 결혼 준비에 정신없었는지 표정이 힘들어 보였다. 아빠, 엄마,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아내가 의자를 내밀며 무슨 일이니? 아들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다. 사실 결혼 준비가 쉽지 않아요. 예식장 비용에 집 전세 보증금까지 생각보다 돈이 많이 필요하네요. 나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결혼은 기쁜 일인데 그 기쁨에 따라오는 현실이 너무 무거웠다. 아들은 말을 이었다. 저도 최대한 모아보려고 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대출도 생각해봤는데 쉽지 않네요. 그래서 많이 고민했어요. 이런 말 드리는 게 죄송한데 혹시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에 가게 안공기가 잠시 멈췄다. 아내는 조용히 아들을 바라보며 그리고 부드럽게 손을 잡았다. 괜찮아. 엄마 아빠가 있잖아. 우리 아들이 결혼을 하는데 당연히 아빠 엄마가 힘이 되어줘야지.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래, 도와줘야지. 우리가 방법을 찾아볼게. 걱정하지 마라. 아들이 나간 후 가게 불을 끄며 아내는 조용히 말했다. 여보, 우리 여유가 있던가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동안 모은 돈은 대부분 가게 운영비로 들어갔고 남은 퇴직금은 얼마 되지 않았다. 갑작스러운 일이라 생각보다 현실은 냉정했다. 계산기를 꺼내놓고 숫자를 하나씩 세어보며 이 돈으로는 예식비도 빠듯할 듯했다. 아내가 조용히 말하며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우리한테 있는 게 가게밖에 없는데 가게를 잠시 정리하면 어떨까? 아내의 눈이 커졌다. 이걸 정리하면 우리 생계는요? 어떻게 차린 가게인데. 그래도 아들 결혼인데 지금 아니면 언제 도와주겠어요? 아내는 고개를 숙였다. 말없이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눈을 감았다. 긴 정적이 흐른 뒤 아내가 조용히 말했다. 여보, 우리 너무 무리하지 맙시다. 당신 나이도 있고 다시 시작하려면 버겁잖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아요. 그래도 어떻게든 도와주고는 싶어요. 아들은 우리한테 아무 말 안 하려고 했을 거예요. 얼마나 많이 고민했을 거예요. 그날 밤 우리는 불 꺼진 가게에 앉아 있었다. 이제 우리도 또 한 번의 결정을 해야겠네요. 아내는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그래요. 인생은 참 계속되는 선택이네요. 하지만 이번 선택은 부모의 책임에서 시작된 거니까 괜찮아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래요. 당연히 부모가 해야 할 일이니까요. 창밖엔 봄비가 내리고 빗방울이 천천히 간판 불빛을 따라 흘렀다. 나는 천천히 중얼거리며 그래, 우리 아들 장가가는구나. 참 많이 컸다. 그 기쁨이 잠시 현실에 묻히더라도 우린 분명 이 어려움도 잘 이겨낼 거다. 아내가 고개를 들며 여보, 우리 내일 은행 한번 가봐요. 그래요. 방법은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린 늘 그랬잖아요. 다음 날 은행을 다녀보았지만 신규 사업자라 대출이 소액밖에 안 되어서 몇 억씩 하는 전세 자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였다. 결국 아내는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다. 중개인은 반갑게 우리를 맞이하며 요즘 손님 많으시던데 왜 정리하시려는 거예요? 아내가 말했다.
아들 결혼 때문에요. 신혼집을 좀 마련해 주려고요. 중개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죠. 서울 집값이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가게 권리금하고 보증금 받으면 아들 신혼집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돌아오는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만은 가벼웠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다. 사장님, 가게 보러 오겠다는 분이 계세요. 내일 오후 3시 괜찮으실까요? 나는 대답했다. 네, 괜찮습니다. 다음날 오후 젊은 부부가 가게에 들어서며 밝은 얼굴로 인사를 했다. 분위기가 참 좋네요. 아내는 미소를 지으며 손님들도 많고 큰 도로라 자리도 좋아요. 우리 가게는 손님들이 한 번 오면 꼭 다시 오시는 곳이에요. 저희도 퇴직하고 처음 하는 가게라 공을 많이 들였어요. 아들 신혼집 구하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파는 거라서 너무 아쉽네요. 아내의 얼굴에 아쉬운 감정이 그대로 드러났다. 다음 날 부동산 중개인이 내일 오후에 계약서 작성 일정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새 주인분도 아주 마음에 들어 하셔서 다행이시네요.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뻐했다. 여보, 이제 됐어요. 이제 정말 우리 아들 결혼 준비는 걱정 안 해도 되겠어요. 나는 조용히 웃었다. 그래요. 큰 짐이었는데 마음이 조금은 놓이네요. 가게 문을 닫고 돌아서던 밤, 불 꺼진 간판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그래도 괜찮아. 이 선택은 후회가 아니라 우리 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기쁨이야. 우리 인생의 최선의 선택이니까. 그날은 약속된 계약일이었다. 아내는 새벽부터 가게를 정리하며 탁자 위 먼지를 닦고 의자를 반드시 세웠다. 오늘로 이곳과 작별이구나. 나는 조용히 간판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점심 무렵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다. 사장님, 오후 3시에 새 주인분이 오실 겁니다. 아내는 미소를 지으며 정말 마지막이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켠이 이상하게 허전했다. 오후가 되어 약속 시간이 다가왔다. 부동산에서 전화가 또 걸려왔다. 이번 전화는 짧고 차갑게 사장님, 죄송하지만 계약 진행이 어렵게 됐습니다. 나는 순간 멍해졌다. 무슨 말씀이세요? 오전까지도 그런 말씀 없으셨잖아요. 중개인의 목소리가 떨리며 건물주가 바뀐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 건물주가 재건축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 한마디에 숨이 막혔다. 아내가 전화기를 빼앗듯 받아들며 그게 무슨 소리예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무 얘기 없었잖아요. 중개인은 한참을 머뭇거리다 말했다. 저희도 건물주와 방금 통화해서 알게 된 거예요. 새로운 건물주가 재건축 때문에 모든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전화가 끊기자 가게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아내는 손으로 이마를 감싸며 여보, 이건 말이 안 돼요. 가게를 팔아야 아들 신혼집 돈이라도 도와줄 수 있을 텐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장사를 몇 년 하지도 못했는데 그냥 이렇게 당할 수 없어요. 직접 찾아가 봐야겠어요. 건물주한테 가서 따져봐야죠.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건물주 사무실로 향했다. 문을 열자 비서가 놀란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며 사장님 지금 회의 중이신데요. 아내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럼 기다릴게요. 잠시 후 정장을 입은 건물주가 나오며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나는 이를 악물고 재건축 얘기 들었어요. 이게 사실입니까? 그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예, 맞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건물주가 말씀드릴 겁니다. 아, 마침 저기 새로운 건물주가 오시네요.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시죠? 저희는 치킨 가게 세입자입니다. 재건축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건물주와 새로운 건물주분이 협의해서 저희한테 보상을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장사를 몇 년 하지도 못했고 아직
임대 기간도 남았잖아요. 저희가 시설비랑 권리금을 퇴직금으로 모두 투자해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새로운 건물주는 의자에 기대며 아무리 그러셔도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계약 만료 후엔 철거 들어갈 겁니다. 나는 손을 떨며 말했다. 우리가 여기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퇴직금 다 쏟아붓고 하루도 쉬지 않고 손님 한 명 한 명 붙잡으며 버텼다고요. 몇 달 후면 아들 결혼식 때문이라도 가게를 팔아야 한다고요. 그는 피식 웃었다. 그래서요. 그건 사장님들 사정이시고요. 건물은 제 겁니다. 억울하시면 건물주님을 하셨어야지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다. 뭐라고요? 너무하시네요. 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는 냉정하게 말했다. 세상은 원래 그래요. 정 안 되면 법대로 하세요. 그 말에 내 머리가 하얘졌다. 나는 책상을 꽝 치며 똑바로 쳐다보았다. 가진 거 많다고 지금 유세 떠는 겁니까? 새로운 건물주는 거들먹거리며 이게 법이고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에요. 나도 내 건물 가지고 하는 건데 일개 세입자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가 없는 겁니다. 일개 세입자 권리? 그럼 일개 세입자는 그 권리 때문에 인생 모든 걸 잃어도 된다는 겁니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소리쳤다. 목소리 낮추세요. 여긴 제 사무실입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목소리 까랑까랑하게 눈 크게 뜨고 대드는 겁니까? 나는 한 발 다가갔다. 그의 눈빛이 차가웠다. 당신, 우리를 결국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고 보잘것없다고 쫓아내겠다는 거죠. 그는 비웃듯 쫓아내겠다는 게 아니라 법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어차피 내 얘기를 안 들으면 서로 법대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하느님이의 건물주라는데 좋은 말로 해드릴 때 말 잘 들으세요. 세입자 선생님이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네요. 주먹을 꽉 쥐시는 것 보니까 그러다 한 대 치시겠어요. 세상 무서워서 살겠나? 아이고, 무서워라. 아내가 울먹이며 말했다. 여보, 그만해요. 하지만 내 몸은 이미 떨리고 있었다.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손이 덜덜 떨렸다. 아내가 내 팔을 붙잡았다. 여보, 제발요.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며 비서가 외쳤다. 사장님, 경찰 불렀습니다. 잠시 후 경찰 2명이 들어오며 무슨 일입니까? 건물주는 팔짱을 끼고 이분들이 제 사무실에 와서 소란을 피우고 위협을 하시네요. 나는 경찰을 바라보며 소란이 아니라 억울해서 온 겁니다. 평생이란 퇴직금으로 투자한 가게를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쫓는다고요. 건물주는 법만 따지고 저희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다고요. 아내는 울먹이며 말했다. 제발 좀 들어주세요. 우린 그냥 살고 싶었던 것뿐이에요. 어느 누구라도 하루아침에 몇 억 날린다고 하면 가만히 있겠냐고요. 경찰은 우리를 진정시키려 했다. 일단 진정하시고 나가셔서 이야기하시죠. 저희도 사정은 알겠지만 결국은 세입자 사장님이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니세요. 아내는 울면서 내 손을 끌었다. 여보, 이제 그만 가요. 나는 마지막으로 건물주를 노려봤다. 그는 냉정한 얼굴로 말했다. 서로 찌질하게 굴지 말고 대승적으로 이사비 드릴 테니 깔끔하게 끝냅시다. 얼굴 볼 날도 몇 달 안 남았는데 서로 웃으면서 헤어집시다. 그 한마디가 비수처럼 꽂혔다. 밖으로 나와 복도를 걷는데 아내가 흐느꼈다. 대승적으로 주는 이사비? 그게 다래요. 그게 우리 인생의 값이래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고 오직 숨소리만 들렸다. 몇 달 후 통보서가 도착했다. 퇴거 요청, 보상금 300만 원. 그 종이를 바라보며 나는 고개를 숙였다. 모간이 타들어갔고 그날 밤 가게 불을 마지막으로 켰다. 텅 빈 의자, 식은 튀김기, 그리고 단골 손님이 남기고 간 짧은 편지 한 장.
아내가 조용히 말했다. 그래도 여보, 우린 여기서 몇 년간 열심히 살았어요. 나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그래요. 아직 끝났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언젠간 다시 좋은 날이 올 겁니다. 불을 끄자 가게 안은 어둠에 잠겼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도 우리가 흘린 땀과 눈물의 냄새는 남아 있었다. 나는 문을 닫으며 끝난 게 아니라 더 좋은 인생을 준비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가게 문을 닫은 지 몇 달이 지났다. 불 꺼 있는 간판, 식은 기름 냄새, 그 앞을 지날 때마다 가슴 한쪽이 서늘하게 식었다. 아침이면 눈은 여전히 일찍 떠졌지만 이제는 나갈 곳이 없었다. 식탁 위엔 밀린 고지서가 쌓여 있었고 통장엔 잔액이 거의 없었다. 아내는 말없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정말 끝인가 봐요, 여보.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래도 버텨야죠. 우리 둘이 잘해왔잖아요. 며칠 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아빠, 장인어른이 잠깐 보자고 하세요. 나는 놀라서 물었다. 무슨 일인데?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우리 사정 들으셨나 봐요. 약속된 날 우리는 며느리의 부모님을 만났다. 그분들은 따뜻한 미소로 우리를 맞으며 많이 힘드셨죠. 며느리의 어머니가 부드럽게 말했다. 세상 일이 다 뜻대로 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우리도 예전에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며느리의 아버지는 조용히 덧붙였다. 신혼집은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아들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나는 당황하며 말을 건넸다. 사돈어른, 저희가 염치 없게. 저희는 괜찮습니다. 가족이잖아요. 그 말에 아내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여보, 세상엔 아직 좋은 사람이 있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여보. 우리도 다시 일어나야죠. 하지만 돈은 없었다. 가게를 다시 열고 싶어도 보증금조차 부족했다. 며칠 동안 우리는 발로 골목골목을 돌았고 임대 문의 전단지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부동산도 수없이 돌아다녔다. 보증금 500, 월세 30. 그 문구를 보자 아내가 말했다. 여보, 이 정도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건물주를 만나고 나는 조용히 문을 열어봤다. 문은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다. 안쪽은 어둡고 냄새가 눅눅했다. 천장에는 물이 샌 자국이 있었고 벽은 군데군데 갈라져 있었다. 그런데 창문으로 햇살이 한 줄기 들어왔다. 마치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만 같았다. 아내는 그래도 따뜻하네요. 햇살이라도 드니까 다행이에요. 나는 한참을 서 있다가 말했다. 그래요, 여보. 여기서 다시 해봐요. 우리 손으로 다시 일어나 봐요. 그날 우리의 마음속에는 작은 희망의 햇살이 비추고 있었다. 며칠 뒤 계약을 했다. 골목이라 권리금도 없고 월세도 부담이 없었다. 보증금 500에 월세 30. 계약을 하고 통장엔 얼마 남지 않았다. 벽지를 새로 바를 여유도 없었고 간판은 직접 붓으로 썼다. 리순의 치킨 맥주, 다시 시작합니다. 글씨는 삐뚤었지만 마음은 곧았다. 첫날 닭을 손질하는 손끝이 떨렸고 기름이 데워지는 소리가 반가웠다. 아내는 조용히 나를 보며 여보, 실패해도 이상하지가 않게 마음이 편해요. 나는 웃으며 아니요, 이번엔 꼭 성공해 봅시다. 마지막까지 온 것 같아 두려울 게 없어요. 하루, 이틀, 일주일. 골목에 위치했던 터라 가게는 생각보다 한산했다. 아내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새 기름을 갈고 정성껏 닭을 튀겼다. 그러던 어느 날
문이 살짝 열리며 사장님, 여기서 하시는 거였어요? 익숙한 목소리. 예전 단골 아주머니였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그 맛이 너무 그리워서 사장님 찾으려고 이 근처 골목 다 돌았어요. 아내의 눈이 젖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는 이 집은 한 번 발들이면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식 듣고 다시 찾으러 다녔어요. 그날 밤 또 한 손님이 찾아와 손에는 오래된 쿠폰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사장님, 이거 아직 쓸 수 있나요? 나는 웃으며 그럼요. 그런 건 유효기간이 없죠. 그는 환하게 웃으며 가게 안을 가득 채웠다. 그 후로 조금씩 손님이 늘어났다. 누군가는 친구를 데려오고 누군가는 가족을 데리고 왔다. 한산했던 골목길이 점점 붐비기 시작했다. 기름 튀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섞이고 배달 주문도 끊이지 않았다. 아내는 바쁜 손끝을 멈추며 여보, 믿기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다시 웃게 될 줄은 몰랐어요.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이건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온 덕이에요. 손님들이 그걸 기억한 거죠. 아내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그래요. 그동안 버텼던 게 헛되지 않았네요. 밤이 깊어도 불은 꺼지지 않았고 창문 밖에는 줄 서 있는 손님들이 보였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골목을 채우며 아내가 말했다. 여보, 저 사람들 표정 좀 봐요. 그때 우리 가게 같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요. 처음처럼 사람 냄새 나네요. 늦은 밤 손님이 모두 돌아가고 우리는 조용히 의자에 앉았다. 기름 냄새, 웃음소리, 따뜻한 공기. 여보, 이제야 마음이 편해요. 나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그래요. 우린 정직하게 살았고 진심으로 사람을 대했어요. 그게 결국 돌아온 거예요. 창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골목의 불빛이 젖은 바닥에 반사되어 반짝였다. 나는 그 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여보, 보잘것없지만 여긴 단순한 가게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두 번째 터전이에요.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요. 이 불빛 이제는 절대 꺼지지 않게 해요. 저녁 노을이 가게 창문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기름 냄새와 웃음소리가 뒤섞인 그곳엔 오늘따라 유난히 따뜻한 공기가 흘렀다. 문이 열리며 아들과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다. 사장님, 오늘은 저희도 손님으로 왔습니다. 계산 두둑히 할 테니 맛있게 해주세요. 아내는 손에 묻은 튀김가루를 닦으며 웃었다. 계산은 무슨, 손님들은 그냥 먹기만 하세요. 며느리는 주방으로 다가와 어머니, 저희 결혼하고 나서 치킨 외식 처음이에요. 아내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바라보다 손님, 고맙습니다. 아들은 주방 한켠에서 기름이 튀는 소리를 들으며 아빠, 요즘 장사 정말 잘 된다고 소문났던데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그래, 이러다 부자 될까봐 걱정된다. 다 단골 손님 덕분이지. 그 말에 며느리가 웃었다. 그럼 저희 덕도 좀 있겠네요. 결혼하고 나서 더 손님들이 늘었으니 저희 덕분이지요. 웃음이 가게 천장까지 맴돌았다. 그때 문이 다시 열리며 중년 부부가 들어왔다. 손에는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사장님, 오랜만이에요. 그 부부는 예전 단골이었다. 가게 문 닫았다고 해서 속상했는데 다시 열었다고 소문 듣고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아내는 두 손으로 꽃을 받으며 손님들이 이렇게 찾아와 주시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는 걸 느껴요.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손님들이 앉고 닭이 튀겨지고 맥주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다. 가게 밖에는 밤이 내리고 골목 가로등 불빛이 주황색으로 번졌다. 가게 앞에 줄 서 있는 손님들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며 아내가 여보, 우리가 이렇게 다시 웃을 수 있을 줄 몰랐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요 여보, 정직하게 살아온 게 결국 이거였어요. 사람의 마음은 언젠가 돌아오잖아요. 그때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아버님, 저희도 나중에 힘들어도 정직하게 웃음을 잃지 않고 살고 싶어요. 아내는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그래, 그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전부이구나.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사람의 진심만큼은 변하지 않아야 한다. 밤이 깊어갔다. 손님들의 발걸음이 잦아들고 골목은 고요해졌다. 가게 안엔 가족만 남았다. 아내는 의자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여보, 나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나는 아내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래요. 이제야 진짜 봄이 왔어요. 아내는 내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가 그친 하늘엔 별빛이 반짝였다. 나는 불 꺼진 거리 끝을 바라보며 우린 참 오래 걸렸지만 결국 여기까지 왔네요. 퇴직금이 사라지고 가게를 잃고 다시 골목에서 시작했지만 이제야 알겠어요. 인생은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 지켜야 하는 하루하루라는 걸.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래요 여보, 우린 졌던 게 아니라 끝까지 버텨낸 사람들이에요. 조금 늦게 이긴 거예요. 불빛이 서서히 꺼지고 가게 문이 닫혔다. 하지만 그 불빛은 골목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 속까지 퍼져갔다. 그날 밤, 나는 아내의 손을 꼭 잡은 채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니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네요. 아내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요.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우리 최선을 다하며 삽시다. 인생은 때로 모든 걸 잃은 순간에 다시 시작된다. 퇴직으로 무너지고 가게를 잃고 세상이 등을 돌린 듯해도 끝은 아니었다. 정직하게 살았던 시간, 진심으로 건넸던 말 한마디, 그 모든 것들이 돌아와 새로운 봄을 만들어 주었다. 삶은 거창하지 않다. 따뜻한 밥 한 끼, 서로의 손을 잡아주는 순간, 그 속에 행복이 있었다. 오늘도 골목 끝에서 이순의 치킨 맥주의 불빛은 환히 켜지고 그 불빛 아래엔 한 부부의 두 번째 인생의 여행이 계속되었다.